나붕아, 야, 이 나쁜 놈아, 온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역시 엄마가 제일 좋지? 그지? 일로 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느냐?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올래? 나쁜 놈들. 뱀 잡았냐? 나 어제 여기서 그저 본 데가 저기 뒤란 말이야. 뱀 아니네, 그늘에 갔네. 뱀나 잡아. 나붕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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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영어로는 핀치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해가지고 꼬집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순치기 정도가 되겠어요. 이 순치기라는 건 도대체 뭐냐? 지금 저는 지금 절화 베딩 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냥 집에서 키우는, 정원에서 키우는 1년생 식물 중에 특히 따뜻한 때 꽃이 많이 피는 식물들 보면은요, 가지 끝에 꽃이 달린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끝에 달린 애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가지의 개수가 많으면 꽃이 더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벌리는 작업을 하는 거를 순치기, 가지 벌리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이거는 꽃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야채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특히 뭐가 있을까? 오이나 토마토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걸 조금 적용을 해서 엄마 가지, 아들 가지, 손자 가지 이렇게 벌려가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꽃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초하루나 나무나 똑같아요. 가지가 하나가 있을 때 얘를 자르면 요게 밑에 가지 눈 있는 데서 2개나 3개로 벌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나무를 키울 때도 내가 가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하류, 특히 가지 끝에서 꽃이 달리는 식물들을 적용을 해서 그거를 순을 치고 이제 핀치 아웃, 꼬집는다는 표현을 많이 할게요. 저도 꼬집는다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물을 많이 꼬집느냐?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저는 절화 베딩 앞에 있어서 요게 이제 앞에 보이는 게 백일홍, 그 다음에 요게 뭐냐, 금어초, 지금 백일홍, 금어초 이렇게 있는데, 뒤에 할만한 거, 다알리아 이런 거 다 순치기 다 돼요. 되는데 어떤 식물들은 또 하면은 그 가지 끝에 있는 꽃이 날아가 버리거나, 혹은 꽃눈을 쳐버려 가지고 그 애를 날아가 버려야 되는 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수국 같은 거 전지 타이밍 잘못 잡으면 꽃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절화용 식물들 중에서는 이제 그 핀치아웃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이 뭐냐, 해바라기 계열, 그 다음에 스토크 계열, 이런 애들은 안 돼요. 가지를 벌린다고 딱 쳐버렸더니 이제 가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걔 자체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 핀치아웃, 꼬집는 작업을 통해서 개화를 더 많이, 꽃의 개수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애들 중에 제가 막 잡초도 막 있어서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얘가 지금 갑자기 뭐라 그랬지? 아까 나 이름 뭐라 그랬니? 금어초예요. 얘도 금어초. 얘랑 얘가 둘 다 금어초예요.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초기에 꼬집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가까이 보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길 자른 자국이 있죠. 자른 자국이 있어요. 어릴 때는 또 가위를 안 해도 돼요. 막 지나가다가 손으로 뚝뚝 끊어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밑에서 측지들이 발달을 해서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끝에도 가지가 꽃이 달리고 요 끝에도 가지가 달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한 거예요.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키만 쭉 커요. 물론 얘도요,
얘가 꽃대가 될 거고요. 얘도 꽃대가 되고 얘도 꽃대가 되겠지만 여기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얘만 크고 다른 애들은 꽃이 작아질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거는 꽃의 개수를 늘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꽃대에 영양분을 골고루 준다라는 느낌으로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요거랑 얘가 비교가 잘 되겠다. 얘는 그 꼬집는 작업을 안 한 거고요. 얘는 꼬집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연히 틀리죠. 요렇게랑 이거 할 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이더라. 그지? 이게 잘 보이지?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색 금호초예요. 확연히 비교가 되죠. 지금 얘네 꽃대가 분명히 요거 하나에 요거는 비리비리일 거고 지금 요거는 누가 봐도 얘랑 여기 가운데로 꼬집었단 말이에요. 풍성해 보인다. 풍성해 보이죠. 그러니까 꽃대가 비슷한 크기의 꽃대들이 주주주주 올라갈 거예요. 자, 요런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꼬집는 작업을 초보분들한테 하세요 그러면 막 손을 부들부들 떨어. 막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꼬집는 작업이 얘한테도 식물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다. 커팅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전지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수의 애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요 꼬집는 작업에서 나오는 순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재삽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금호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집었을 때 그 위에 눈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삽목을 했으면 아마 뿌리가 100% 났을 거예요. 났을 거고 지금 오늘은 여기도 보면 이게 백일홍이거든요. 얘 안 꼬집었어요. 안 꼬집어도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긴 해요. 가지가 벌어지긴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도 직진 이런 데로 더 많이 눈이 터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터버린다는 거고 지금 얘도 안 꼬집어도 되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꼬집어 버리면 밑에서 여기서 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고 지금 요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요렇게 꼬집어 버리면 그럼 밑에서 더 올라올 거예요. 얘도 이렇게 막 꽃날림이 어떻게 해요 하는데요. 요거를요 저라면 어떻게 하냐 삽목을 해버린다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대로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라. 큰 화분으로 하세요. 저희야 이제 워낙에 많으니까 풀 키우는 이러면은 뿌리가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금호초도요. 이렇게 해서 초하류들도요. 계절 잘 맞히고 그 다음에 방법만 정확히 알면요. 삽목 진짜 잘 돼요. 특히 이제 요새같이 5, 6월 달에는 무지하게 잘 돼요. 지금 저 삽목판에 이게 이제 화분이라 각각 하나의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 이렇게 코너에다 박아 놓았죠. 이것도 일종의 팁. 보통 가지나 이제 이런 거 삽목할 때 가장 미스가 나는 경우가 언제냐면 삽목해 놓고 얘가 어떤 물리적인 이제 힘이나 물 주는 방법에 의해서 얘가 가지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잔뿌리가 내리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보완하는 거. 코너나 화분벽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물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개화 기간이 한 1, 2주 정도 늦어지겠죠. 왜냐면 밑에 애들한테 영양분을 보내야 되니까. 하지만 꽃의 개수를 늘린다는 생각이라면 이 정도의 작업은 얼마든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오늘은 아마 요 작업을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런 핀치아웃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녀석이 또 뭐가 있냐? 다알리아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움직이세요. 너는 뭐 자동 핸디캠이잖아. 나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넌 하더라. 아니 엉덩이 보고. 자, 이거 다알리아 모종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제 구근 덩어리에서 제가 눈삽해가지고 다 모종 만든 거 중에 하나 일부예요. 나도 미쳤지 한 400개 정도. 그 대강 개수 세니까 400개 정도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스톱을 해버린 거지. 만약에 한다고 더 마음 잡았으면은 더 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눈삽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제 구근으로 심은 게 아니라 뿌리를 처음부터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외대로 올라오잖아요. 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꽃대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 위에서 이렇게 가지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밑에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꽃이 막 열리게 되면 이게 엎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마 밑에 눈에 보일 정도의 작은 구근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버려요. 그렇게 밑에요? 이렇게 해도 돼. 보통 이 정도 해도 되는데,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해도요, 어디서 꽃이 나오냐, 그러니까 눈이 덧트냐, 여기 마디. 여기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밑에 구근이 이미 알이 생겼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구근에서 뭐가 눈이 터버려.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한다면 밑에서 2마디 정도 남기고 이렇게겠지. 이것도 여기는 마디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내가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라 심다가 부러뜨려 놓은 거야.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도 잘라버렸잖아. 근데 벌써 밑에서 이렇게 눈이 트잖아. 그러네 이거. 생각외로 잘 된대라는 거. 뿌리가 단단히 잡혔다라는 가정하에 이 작업을 해야지 꽃돌 개수도 많아지고요. 이렇게 대가리가 무거워지는 꽃들은, 식물들은 아래서부터 단단하게 다화성으로 잡아나가야지 나중에 컸을 때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대량으로 키우는 농장들,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트랙터도 아니고 뭐가 다다다다 돌리는 기계들이 있더라고. 우리 끌고 다니면. 그러면 칼날이 돌아가면서 이 위를 진짜 무작위로 쳐버려. 다다닥 치면서. 그렇게 해도 상처가 그렇게 나도 살놈은 다 살더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자른 애들 또 뭐예요? 삽목해야죠. 되면 하면 또 돼. 근데 지금 너무 개수가 많아. 지금, 새끼가들이 너무 많아. 지금 관리가, 아이고. 작용함이라 하지만. 자, 여기 있습니다. 다알리아는요, 삽목 굉장히 잘 돼요. 저는 얘네들 이제 아주 작은 눈삽을 했지만, 다알리아 같은 경우에,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단면이요, 두꺼워지면 여기가 뽕, 빨대 형태로 중간이 비어요. 중간이 좀 덜 빈 거. 그래서 안에가 꽉 차 있는 눈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여기 벌써 꽃이 맺혔거든. 꽃은 날려버리고. 너는 이제 꽃보다는 빨리 뿌리를 내라 하는 신호를 주는 거지,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삽목하면 얘는 여기서 다알리아는 여기서 뿌리가 내리거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꽂다가 부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코너에. 코너에. 그래서 이거 환경 맞추면 거의 대부분 다 내요. 보통 이렇게 삽목 작업을 5, 6월 달에 하면 자동으로 막 온도 맞추고 습도 맞춘다고 난리 치지 않아도 웬만큼 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순을 치고 꼬집으면 엄마 모체는 더 튼튼해지고 꽃도 많아지고 다화성으로 만들어지면서도 여기서 친 애들을 가지고 삽목을 하면 또 식물의 개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초하류뿐만 아니라 이제 나무 종류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초하류나 나무 종류들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나, 혹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애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해의 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외의 경우들을 꼭 찾아보시고 하시라는 거. 초하류 중에서는 이제 꽃 피는 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종류라든가 스토크 종류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종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는 애들이 있거든요.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는 애들, 특히 묵은 가지 끝에서 꽃이 피는 애들은
이 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작업을 해서 막 봄에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꽃이 다 날아가니까, 만약에 이 작업을 하려면 꽃이 다 지고 나서 가을에 그냥 이제 뭐 꽃개수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가지를 쳐서 그 모체를 컴팩트하게 만들고 내년에 꽃을 많이 유도하고 그때 삽목을 한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작업을 하렵니다. 네. 내일 나중에 또 봐요. 네. 안녕. 한번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이쁜데 저 트럭 봐라.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인데요. 오늘 저희 새 식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샤워하고 또 다시 가게 나가요. 저희 고양이가 토리, 라봉이, 마리, 먼지 이렇게 해서 4마리인데 이거는 이제 정원 고양이고요. 또 집에는 또 2마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6마리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정원 고양이 기준으로 4마리고요. 근데 제일 큰 토리가 9살 정도 됐고 나머지 애들도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제일 막내인 먼지가 한 4살이나 5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고양이를, 어린 고양이를 데리고 올까 말까, 눈에 밟히는 애들이 있으면 데려와야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뭔가 인연이 되려고 그런지 한 마리가 오게 됐어요. 이 녀석은 시내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어미가 와서 새끼를 낳고 갔대요. 그리고 어미는 그 뭐지? 러시안 블루고 아빠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끼들 보니까 막 3세기도 나타나고 그런 거 보니까 잡종이겠죠. 이제 코리안 숏헤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얘도 결국은 이제 코리안 숏헤어 믹스인 거예요. 근데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딱 집었어요. 제가 고양이를 꽤 많이 키웠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키웠기 때문에 많이 제 손을 거쳐간 고양이들이 많아요. 이제 하늘나라 보내는 녀석들도 있고 새끼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되려니까 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되네요. 저희 가게에 고양이 때문에 오신 손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소식 인스타에 올렸을 때 되게 많이들 기다리셨어요. 오기만 하면 다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혹시 몰라서 기록 차원으로 남겨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 형들은. 새로운 녀석도 남자애. 지금 여기 정원에 있는 고양이들은 다 남자애고 저희 집에 있는 애만 2녀석만 여자애들이에요. 다 중성화했죠. 6마리 모두. 라봉아, 아무것도 모르지 너는. 동생 와요. 아무것도 모르지. 얘네 지금 찐득이 약 발랐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동생 오는데 해야 돼. 어떻게든 잘 되겠죠. 적응 잘 하길 바래요. 토리가 제일 까만 애, 저기 제일 큰 애. 걔는 여기가 하얀데 여기가 딱 까맣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 보고 뭔가 인연이 있는가 보다 그랬다니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지금 너무 놀랬어. 너무 까매서 화면 해결 안 나온다. 해결아, 이름 뭐라고 그럴까? 여기? 나도 몰라.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아이고 이뻐. 어릴 때 못생긴 애들이 크면 이뻐지더라고. 고양이들은 보통. 균형이 좀 안 맞아요. 네. 아이고 이뻐. 어딘지 모르겠어. 이제 너네 집이야. 잘 지내자. 애기들만 보니까 작은 게 너무 작지. 소형견만 보다가 중형견이 오니까 걔가 좀 커지나? 커졌어요. 이제 요즘 아, 크네 그럼. 조금 더 크고 7kg까지는 되잖아.
예전에 있었던 수영견들이 참 좋아요. 보통 이제 조종이나 육종 백신을 3차 정도만 맞추라고 그러고요. 병원에서는 막 5차, 6차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동생 온대야. 아니, 쟤 박스 되게 좋아하거든. 쟤 박스만 좋아하거든. 아봉아, 냄새나? 동생 냄새야.